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움입니다. 밤에 잠을 좀 자다가 아침에 딱 깨가지고 새벽에 딱 일어나서 시세를 항상 보거든요. 비트코인을 먼저. 근데 그래도 좀 생각보다는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레발칠 단계는 분명히 아니고 여러분들이 물리신 가격에 분명히 온 건 아닌 건 사실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저점을 다지고 어느 정도 올랐다는 거에 관해서 사실 어느 정도 이제 기쁨을 살짝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게 미니 반등일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거는 항상 여념을 분명히 해 두셔야 되고, 이번 달 콘스탄티노플 전후루에서 한 번의 꺾임이 크게 있을 수도 있어요, 분명. 근데 그거를 미리 마음속에 어느 정도는 해두셔야 돼요. 근데 왜 너는 왜 그런 얘기 하냐고, 잘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마음의 준비는 항상 하셔야 된다는 거죠. 계속 오르지 않고 계속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번 연도 말까지는 그래도 전고점 이상은, 지난번 전고점 이상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저도 하거든요. 미니 반등 후에 하락장은 한번 올 수도 있으니까, 올 수도 있다지,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붙으면 그런 장이 분명히 올 거고, 만약에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하는 사람만 조금 찔끔찔끔 놓고 만약 그렇게 하면 미니 반등세가 아마 계속해서 아마 연이을 거예요. 근데 개인들이 많이 타면 아마 그런 장세가 오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누구나가 다 이런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게 이더가 지금 나와 있고, 여기 삼각형으로 있고, 한번 이렇게 포물선이 있어서 A하고 E가 있고, 이거는 이제 제가 그린 게 아니라 제가 추종하는 사람이 잘 그리니까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E가 포물선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이 제가 가격을 확인해 봤는데 151불 정도 하더라고요, 이더리움 가격이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이더리움이 사실 알트 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도 아직까지도 그게 아마 변하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비트코인이 전체적인 어떤 시장 자체를 끌고 가는 것도 사실인데, 사실 이더리움도 되게 중요한 어떤 그 지표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보시면 151불이라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지금은 아마 여기서 이거 그린 사람이 어저께 그린 거거든요, 이거를. 근데 지금 보시면은 145불을 뚫고 151불이니까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151불을 뚫으면 168불까지 터치를 할 것 같다. 근데 168불에 만약에 여기 문이 만약에 열리잖아요. 여기 그 말고 표시 있는데 여기를 만약에 168불을 뚫으면 200불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번 달 말까지는 최소한 168불까지는 찍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슬금슬금 간다는 얘기죠. 확확 간다는 거 아니고. 그래서 비트코인은 사이드웨이를 할 확률이 높고 4,000불까지 올랐다가 지금도 아마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XRP거든요. 근데 XRP가 지금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실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와, 왜 안 올라? 근데 앞으로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누가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의견에 동참을 하기 때문에 XRP를 가지신 분들은 한 번에 큰 반등이 올 거라는 거를 머지않은 시간 내에 그거에 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다고 이걸 뭐 사라 적극 권장하는 건 아니고, 모든 건 다 개인의 판단이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XRP가 아마 크게 한 번은 움직인다라는 거를 분명히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죽어있는 스텔라나 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지금 죽어있으면 차별적 반등 장세에서는 분명히 솟아나요. 그러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고, 그런 코인들은 저한테 물으실 필요 없어요. 다 올라요. 그런 거는 걱정 마시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비트메인이 엄청나게 조용했었잖아요. 그래서 비트메인에 관한 게 트윗에 딱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1시간 전, 그러니까 어저께 밤에 나온 뉴스인데, 비트메인에서 AC 칩을 지금 에너지 효율 엄청 좋은 발매를 했다. 신제품을 내놨다.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이따 나중에 한번 드리고, 비트메인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죽지 않아요. 뒤통수 칠리를 프로젝트를 분명히 가지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지안에 관해서 디스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봤을 때 누군가한테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를 끌고 다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돈이 되기 때문에 누구의 자금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걸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직접 찾아보세요.
저한테 보여달라고 하지 마시고. 저도 이게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그걸 제가 다 기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데이터베이스에다 어디까지나 보조 지표로서 사용을 하시는데 저도 근거를 갖고 항상 말을 하는 거거든요. 제 내피셜도 섞여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더리움이 151불 현재 시점 그리고 163불을 만약에 그 문을 만약에 뚫어버리면 그 다음에 고지가 200불이에요. 그래서 200불을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3월달이 넘는 시점 정도가 될 거라는 그런 예측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제가 능력이 없어서 제가 그린 건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제가 추종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의 차트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더 크립토 독이라는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장세는 베어리시는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은 기관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어떤 그런 환경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이 여기 쭉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을 어떤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사실은 경력이 이 정도 되고 차트를 잘 보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는 사실상 불장을 어느 정도 직감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트위터나 날릴 때 좀 신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시 비트코인 차트가 여기 나와 있는데 4,000불대 거의 찍기 일보 직전까지 있잖아요. 만약에 4,000불대를 찍으면 3월달 되기 전, 그러니까 지금 얼마 남진 않았는데 3월달 되기 전에 4,800불대까지 지금 보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4,800불대까지 가고 3월달 말 정도까지 3월달 말까지 5,200불 정도. 그래서 뭐 그래프가 등락은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4,000불대를 뚫냐 못 뚫냐에 관해서 또 이제 의견이 갈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중장기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고, 스토지가 이제 한 며칠 동안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 장세에 다시 들어갔는데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스토지 랩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많은 질문에 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관해서 라이덴 네트워크하고 마이크로 페이먼트하고 이더리움을 위한 라이덴 네트워크하고 많은 일들에 관해서 테스팅을 했다, 플랫폼 테스팅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스토리지에 관한 페이먼트 시스템에 관해서, 그리고 스토지 토큰에 관해서. 그래서 이게 성공적으로 모든 일이 맞춰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스토지가 가면 SC라고 하는 그 시아 코인이라고 하는 코인 있죠. 그것도 만약에 지금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엔 분명히 움직여요. 그러니까 걱정들 마시고, 그리고 ICO 그런 거 하시는 거보다는 시총 높은 거 괜찮은 코인을 갑자기 매수하시, 이런다고 오를 때 갑자기 타라는 말씀이 아니라 갑자기 오르면 또 갑자기 내려요. 조정이 들어가니까 매수를 하실 때도 개인들은 야금야금 천천히 그냥 분할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도 그냥 천천히 그냥 꾸준하게 일주일 간격으로 매수를 하시든 한 달 간격으로 매수를 하시든 그런 방법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아니면 뭐 5일 간격으로 매수를 하시든 자기만의 정해둔 어떤 그 금액에서 정해둔 간격으로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우상향 정고는 분명히 돌파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적어도 4,000불대가 왔냐? 그래서 이 사람이 보기에는 두 번은 4,000불을 찍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거의 제가 이거 방송 할 때쯤에 3,800 몇백 불이었는데 지금 좀 전에 보니까 3,900 뭐 50불 60불 막 이렇던데. 그래서 4,000불을 한번 두 번은 터치하고, 예를 들어서 그 위에 올라가서 안정되게 있으면 다행인데, 아니면은 이제 또 그 조정을 하겠죠. 왜냐면 이렇게 급작스럽게 오르면 분명히 조정이 와요. 근데 이럴 때 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개인들이 쉽게 장세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투자하기는 되게 쉽지 않을걸요. 미리 말씀드렸지만, 원래 싸면은 사람들이 가격이 안 오르면은 이상하게 공포심을 갖고 못 사고, 가격이 오르면 또 그때 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좀 반대로 하는 거.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아논드란이 이제 보는 거는 크립토 마켓이 10빌리언 달러가 이제 하루 만에 들어왔다. 근데 ZEC는 마이너스 0.3%가 하락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을 옹호하고 ZEC를 옹호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그래도 이 시장에서 경력이 좀 어느 정도 됐고 시장을 좀 약간 잘 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ZEC에 관해서
본인이 사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봐도 만약에 ZEC랑 XMR 같은 게 만약에 지금 안 움직이면 시총 높은 코인 중에 안 움직였던 것들 있죠. 그걸로 다시 옮겨갈 확률이 높거든요.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사이드웨이가 오면,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들을 해두셨다가 메이저 코인 축에 속하는 어떤 그 중급 이상 되는 알트들 같은 경우 분명히 움직임이 또 한 번은 있을 거다라는 거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팔로워가 되게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여기 보면은 자기의 트윗에 지금 한 달 간격에 28일 동안에 2.3 밀리언 만큼의 사람들이 지금 트윗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때는 시세도 올랐대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방송을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이유 면에서 사실 하는 거가 있거든요. 저는 기사를 이렇게 보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뭐 친구도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 해서 뭐 소통하고 재미를 붙이는 의미도 있고, 사실 광고비도 좀 벌면은 좋죠. 재밌잖아요, 그런 거. 어디서 땅 파면 뭐 돈이 나와요.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시청률이 올라가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방송을 해서 장이 안 좋고 이럴 때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럴 때 매수를 한다거나 관심을 더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시청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좀 약간 그런 걸 얘기해주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 상황을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코인텔레그래프 15시간 전에 나온 건데, 지금 시장, 크립토 마켓, 암호자산 시장 자체가 지금 불리시다. 오르고 있다, 점진적으로. 근데 아시아 시장, 주식 시장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그게 어디로,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전쟁에서 나온 회담 결과에 인해서 지금 오르고 있다, 아시아 마켓이. 근데 제가 이것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아시아 마켓, 그러니까 동아시아 위주로 형성된 신흥 시장 마켓은 앞으로 주식 시장이 오르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리고 미국하고 그 유럽권, 그리고 영국하고 유럽권에 있는 마켓들은 주식시장은 앞으로 되게 많이 상승을 못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제가 뭐 예언자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제 주장을 필 뿐이에요. 저도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거를 하는 게 재미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가 얘기한 걸 나중에 지켜보시면 아시잖아요. 아, 이 사람이 말했던 게 맞다, 틀리다. 너는 친중인, 저는 친중 아니죠. 자기 자신이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했었던 크레이그 라이트가 CFTC에다가 크립토 마켓에 관한 어떤 요구사항에 관해서 답변을 했다.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문서를 제출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얘기하고, 이더리움에 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정의나 어떤 그 논거에 관해서 그거를 제출을 했대요, 이 사람이.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머지않은 시일 내에 분명히 이더리움의 ETF 승인 신청에 관해서 누군가가 아마 낼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ETF도 지금 승인 신청이 안 났는데 너는 뭔 개소리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켜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차후에 이더리움 ETF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엔 아마 비트코인 캐시 ETF 승인 신청을 누군가가 다시 제출을 할 거예요. 제 말이 틀리나 맞나 한번 나중에 한번 지켜보시고, 저는 예언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중국의 광동성에서 지금 보시면 블록체인으로 베이스로 한 전자 영수증에 관해서 발행해서 그게 시행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디스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QR코드 시스템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뭐 이커머스 페이 결제, 알리페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더 많이 현실화되고 현물 경제 시스템에 녹아 들어 있는 게 사실은 중국이라는 나라라거든요. 근데 규제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규제하니까 블록체인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중국 코인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 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이 되나.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가 중국 코인이어서 죽는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뭐라고 하나 한번 지켜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앞으로 한번 보세요. 누구 말이 진정성이 있었고 예견력이, 분석력이 좀 뛰어났나라고 거에 관해서 아마 분명히
머지않은 시간 내에 분명히 결론이 날 거예요. 블록체인 기술은 세무당국, 송장 서비스 제공자, 납세자 및 기타 당사자들 사이에 고도의 상호 신뢰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을 확립했습니다. 이것은 세무당국이 유통 서비스에 의한 개혁을 심화시키는 새로운 단계를 밟을 주요 이유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걸 사용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세종시하고 부산에서 먼저 스마트 시티를 먼저 구현을 하고, 거기서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공공 페이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영수증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고지금을 낸다거나 이런 거에 관해서 분명히 그렇게 움직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비트메인이 발표를 했다. 그래서 에너지에 관해서 효율적인 A식 칩에 관해서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캐시를 마이닝하는 그런 거에 관해서 채굴기에 관해서 이제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의 뉴스거든요. 그래서 뭐 비트메인이 죽었다, 뭐 우지안의 뭐 사망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태풍의 핵은 걔네예요. 비트메인이에요. 비트메인이 뭐 상장일 안 됐네, 뭐 자금 조달이 안. 근데 비트메인을 밀어주는 집단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나중에 보면은 그 결과물을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강조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 말은 2번 안 해요.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그래서 가격이 그만큼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 대장은 사실 비트코인 주류에 있는 어떤 그 경제 체제에서 나중에 실제로 가면 비트코인 캐시가 진정한 행동 대장으로 나서가지고 현실 세계에는 사실 녹아들어서 그런 어떤 대장 노릇을 할 수도 있다는 거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인 사견이고, 비트코인 캐시를 사서 뭐 투자 수익을 나라, 뭐 이런 거에 관해서 장려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그냥 똥 같은 내피셜이기 때문에 그냥 흘려 들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국의 광업체인 A식 하드웨어 생산 업체인 비트메인이 2월 18일 월요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차세대 7나노미터 A식 마이닝 칩을 발표했습니다. 비트메인은 최근 베어 시장이 장기화되고 회사에 대해 적어도 2건의 집단 소송이 제기되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보도자료 블록체인 개발센터 이스라엘 그리고 텍사스에서 채굴하는 서비스에 관해서 중단했던 거, 네덜란드에서도 뭐 중단했던 거,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이 있었죠, 사실은. 그런데 뭐 그리고 작년 4분기에는 뭐 파산설까지 돌았었긴 한데, 저는 제가 봤을 때 뉴스는 뉴스일 뿐이고 뭔가 지들이 가진 숨겨놓은 뭔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 까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는 나중에 결과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CFTC의 의원 중에 브라이언 퀸텐즈라는 그분이 크립토가 자율 규제에 관해서 의견을 서로 교환할 수 있게 그거에 관해서 허가를 해주자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CFTC 의원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자율 규제안에 관해서 누군가가 얘기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규제안이 CFTC에서나 아니면 세계에서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거를 따로 기구를 분리해서 아마 이걸 관리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뉴스가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여기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퀸텐즈는 CFTC의 법정 감독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암호 플랫폼이 모여서 논의하고 동의하고 구현하고 희망사항을 검토하거나 감사할 수 있는 몇 가지 유형의 자체 규제 구조를 형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CFTC 위원장은 자율규제 기관은 의회가 법을 통해 특별히 승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CFTC 위원장은 이 산업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들의 상호 연합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규제되지 않은 시장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위에 파생 상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이 문장이 여기 회색으로 친 데 나와 있죠. 이게 사실 중요 대목이죠. 규제되지 않았지만 상품 시장에 관한 거, 선물 시장에 관한 것도 계속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ETF가 만약에 시장에 나온다, 그러니까 그거에 관한 승인안을 제출하는 순간 그게 시장의 이더리움 가격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뭔가 파란이 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오스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오스도 마찬가지로
28점 몇 프로 정도 올랐는데, 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더는 이더가 가야 할 자리가 있는 거고 이오스는 이오스가 가야 할 자리가 영역이 있는 거고, 사용처가 겹치는 데도 있긴 하지만 저는 또 다른 생태계가 전체 생태계를 위해서 존재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JPM 코인 때문에 XRP가 죽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XRP가 JPM 코인을 무시하는데 서로 상생관계라는 거죠. 어떤 전체적인, 그러니까 뭐 자기가 가진 코인만 오르기를 바라는 그 어떤 개인적인 심정을 사람들은 되게 말을 하지만, 큰 범주에서 보면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코인들이 사실 다 구성체를 이룸으로써 점점 어떻게 보면 이 생태계가 커져가고 다채로워지는 거지. 그거를 좀 협소하게 생각하면 좀 너무 개인의 생각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에서 상품 선물 시장에 관한 규제 안에 관해서 그런 걸 얘기했다. 근데 그게 이제 암호화폐 마켓에 관한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정리를 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뭐 구체적인 뭐 금액까지 여기 나와 있어요. 보시면 뭐 1억 6천만 달러, 그리고 여기 보시면 1조 2천억 달러의 폐쇄 자본 잔고를 유지해야 하고 국제법에 초점을 맞춘 미디어 기관, 금액까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확실한 규제안이 나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지금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선진 G7에 있는 국가들, 그리고 이번에 다가오는 G20에서는 분명히 가이드라인이 더 디테일하게 분명히 나올 거예요. 지난번에는 가시적으로만 약간 뭉뚱그려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실망감이 되게 많았지만, 이번에 이제 일본에서 개최되는 G20에서는 암호화폐에 관한 규제안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오면 아마 시세도 전반적으로 아마 상승세를 지금보다는 아마 이끌 수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아이오타 파운데이션이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인큐베이터 노바라고 하는 데하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을 결성했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오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여태까지 뭐 독일에 있는 자동차 회사나 아니면 뭐 전력회사나 여러 가지 것들하고 이제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는데, 여기 인큐베이터 노바라는 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작은 데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노바는 현재까지 80개가 넘는 기술 창업 기업을 공동 창립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3년 넘게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3년 생존율은 10%라고 얘기했다. 근데 여기에 가세가 된 게 사실은 트론이 여기 들어가 있었고, 트론 아케이드, 그리고 두 번째가 바이낸스 랩스, 바이낸스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여기랑 움직이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인큐베이터에는 이더리움 클래식 랩스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ETC 같은 경우. 그래서 ETC에 관해서 얘기가 나와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거기 뭐 기존에 이제 개발자 중에 대표인 사람이 밖으로 나가서 그게 망할 거다. 근데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찰스 호킨스가 움직이는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세 가지가. 그리고 첫 번째가 이제 에이다, 두 번째가 여기 나오는 ETC, 이더리움 클래식, 세 번째가 젠캐시인데, 이런 코인들도 나쁘지 않아요. 장기로. 그리고 그러니까 그레이스 케일에서 운영하는 포트폴리오 자산 운영, 그 자기네 암호 자산 포트폴리오도 보면 거기에 이것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더리움 클래식도 들어가 있고 젠캐시도 들어가 있거든요. 비트코인 캐시도 물론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펌핑이 쉽게 일어나진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넣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라고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이것도 나온 얘기죠. 근데 비트코인이 뭐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서 국제 송금 시스템에서는 사용하기 쉽지 않을 거다. unable to solve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논의를 근데 제가 이 뉴스가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이 뉴스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예전에 보세요. 국제 송금 결제 시스템에 뭐 승인하자 안 하자 얘기 안 나왔잖아. 이거는 뭐 스캠이다, 도박이다 이런 얘기가 주로 많았잖아요. 근데 뭐 이게 화폐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부터는 사실은 이게 자산으로서 값어치를 인정받기 시작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존재 가치가 완전히 없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부정하는 게 많은데, 10사람이면 10명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반반으로 갈린다는 거죠. 지금은 이게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재산이냐 자산이냐 아니냐, 이게 효율적이냐 아니면 효율적이지 않냐에 관해서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는 이미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가 있다는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지 못하게
매스컴은 사실 만들어 놨긴 했지만 그들은 뒷구녕에서는 한국 정부에서도 분명히 많이 샀을 거예요 아마. 예전에 대폭락 있기 전에 대폭락 있은 후에 많이 샀듯이 한국은행에서 JP모건에서도 JPM 코인을 찍어내기까지 했는데 과거 몇 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제이미 다이몬이 얼마나 많은 그 암호 화폐에 관해서 디스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영으로 결국에 수렴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JPM 코인을 만들어내서 인정했단 얘기는 암호 자산에 관해서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거거든요. 3,896달러. 크라켄 기준으로 해서 비트바이넥스에서는 3,998달러인데 이렇다고 해서 뭐 이 시세가 죽을 거란 생각은 안 해요. 아직까지 그래도 여력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존버하신 분들은 중간에 만약에 꺼질 수 있는 구간은 아직까지 멀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알트 시장에서 사토시가로 왜 안 올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오를 거예요. 오를 거니까 지금 이오스가 오르고 이더가 오르면 나머지 다른 친구들 시총 낮은 친구들 같은 경우도 분명히 어느 시점 가서는 분명히 오르는 장세가 분명히 와요. 근데 그때가 분명히 개인들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타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 엄청나게 영향가 있는 뉴스를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전 항상 모자라다. 근데 짜잘짜잘한 뉴스들을 많이 보시고 느낌적인 느낌을 가지시면 그래도 이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존버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는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항상 뉴스를 만들고 오늘 날씨가 썩 좋진 않고 흐리긴 한데 시세가 봄날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봄날 장세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한 해는 모두 다 대박 나시고 우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를 해보세요.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근데 미니 상승 장세가 있을 거니까 그 이후에 만약에 빠지시는 거는 각자의 판단이거든요. 근데 저도 마음의 준비는 제가 말한 구간에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어느 정도는 덜어냈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매하실 분들은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구간을 약간 길게 보시면서 천천히 하시면 분명히 연말로 가면서는 분명히 좋은 장세가 분명히 오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